자, 지목이 지금, 기초 11월 달인데 이게 매년 나오니까 그래도 하나씩 쭉 볼 겁니다. 어차피 이제 보여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11월 달, 12월 달 강의는 이제 우선 처음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볼게요. 자, 우리 공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 뭐 공원은, 우리 휴양하는 거 이렇게 공원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공원입니다. 뭐 국계법에 나중에 공법 볼 때 이제 그 공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아닌 게 있어요. 공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 선수가 묘지 공원이 있죠. 우리 마오리 묘지 공원. 그죠? 이건 공원 여기에서 휴양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 공원에 포인트 두면 안 되고 요 묘지 공원은 지목이 뭐다? 묘지입니다. 묘지. 그 뒤에 묘지 공원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묘지 공원 파트 보세요. 그 밑에 바로 밑에 묘지 공원이 있네요. 그죠? 묘지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그 도시공원법에서 묘지 공원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건 지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묘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에 그 묘지가 나오래요.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가 이렇게 묘지고, 그 2번에 묘지 공원도 묘지고, 여러분, 이 봉안시설 있죠? 그죠? 이 봉안시설이 유골이 있는 곳이잖아요. 납골당. 이것도 지금 옛날에는 이걸 납골당인데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게 봉안시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것도 뭐다, 지목이? 묘지다. 근데 그 아까 그 빌금 있죠? 그죠? 화살표. 묘지 관리인 집이 있었죠? 그죠? 그 묘지 관리인 집은 뭐다? 그건 저 대지지. 그건 묘지가 아니다. 아까 세 가지 있었잖아요. 과수원 관리인 집도 대. 과수원 아니죠. 목장 관리인 집도 대. 또 묘지 관리인 집도 대. 그것도 주지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째 채용용지가 나오죠. 그죠? 우리 체육 활동하는 거죠.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용지가 쭉 나오는데 그 종합운동장 있죠. 그죠? 우리 운동장들 다 체육용지가 되겠고 뭐 실내 체육관들 있잖아요. 뭐 잠실 실내 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여러분 이 스키장이 여기 보세요. 이 스키장이 여기 유원지가 아니고 지금 체육용지예요. 유원지가 같았거든요. 여기 스키장 이것도 지금 우리 체육용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승마 타죠. 그죠? 승마도 이렇게 체육용지고요. 그 다음에 이 경륜장 있죠. 그죠? 자전거 타는 거. 이 경륜장도 체육용지예요. 이게 여러분 유원지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올림픽 종목에 여러분 승마 종목하고 체육 종목에 금메달 따고 우리 올림픽 종목에 승마 종목 있죠? 그죠? 경륜이 있죠. 경륜. 금메달 따잖아요. 자전거. 이것들은 다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마장과 이 경륜장은 지목이 뭐라고요? 그리고 체육용지예요. 체육용지. 근데 이따 보면 그 밑에 체육용지 바로 밑에 여러분 거기 유원지라고 있죠. 그죠? 예? 그 체육용지 유원지에 보시면 여러분 경마장이라고 있죠. 거기 여러분 그 체육용지 거기에 보시면 거기 밑에 그 눈썰매장 그 밑에 잠깐 보세요. 자, 체육시설로서 영속성이 미흡하다. 아까 지목은 영속성이 있어야 되죠? 그 영속성이 미흡해서 체육용지가 아닌 게 몇 가지 나오죠? 우리 정구장, 여러분 우리 실내 골프 연습장 있죠, 그죠? 이런 실내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무슨 뭐 체육도장 이런 것들은 차렸다가 안 모이면 업종 변경에 다른 걸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유수 아까 자연유수 이거죠, 이거 물이 흐르는 카누장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지목이 체육용지가 아니라 하천이에요, 하천. 그것들은 지목이 체육용지가 아니다. 그거를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26번째. 유원지라고 나오죠. 위락하는 곳이죠. 그죠? 휴양에 적합한 야외 수영장, 유선장. 유선장이 뭘까요? 거기 유선장. 보트 타는 곳이죠. 이렇게. 그죠? 여기 이렇게 보트 타는 곳들 있잖아요. 데이트할 때 여기 있죠. 지금 우리 그림을 보시면 데이트는 이렇게 유선장 이런 것들 다 유원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뭐 에버랜드 이런 거겠죠, 그죠? 또 우리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할 것이 경마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경마장은 뭘까요? 유원지. 아까 여러분 승마장과 경륜장 있었잖아. 그건 지목이 뭐였었고? 그 체육용지, 아까 체육 그 종목이 있으니까. 요 경마장은 유원지겠죠, 그죠?
그리고 유원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올해 여기 보시면 그 경마장 오른쪽에 야영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 야영장이 종래에는 작년까지, 올 초까지 이게 뭐였었냐면 잡종지 있었어요. 그다 우리 야영지들이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캠프등 하잖아요, 그죠? 이것들 다 지목이 뭐라고요? 유원지다. 유원지. 그 야영장, 경마장, 이것들을 자 유원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두 가지만 더 보면 되죠? 우리 사적지라고 나오죠, 그죠? 우리 사적지는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돼야 돼. 이렇게 동대문, 남대문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사적지입니다. 근데 거기 니은에 사적지가 이제 아닌 것들이 나와요. 그 B금에 이렇게 보시면 학교나 공원이나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 토지 뭐라고 돼 있죠?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나오면 다 주지목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들은 지목이 사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 성균관 대학교 내에 조그만 유적이 있거든요. 그럼 학교 안에 있으니까 학교용지예요. 사적지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파고다 공원 안에 다보탑 있거든요. 국보탑 있어요. 그것도 공원 안에 있으니까 공원이에요, 공원. 사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불국사 절 있죠, 절. 절은 아까 우리 사찰은 절은 종교용지죠, 그죠? 절 안에 이렇게 다보탑, 석가탑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죠? 종교용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사적지가 아니에요. 여기 사적지가 되려면 빠져나와야 돼요. 종교시설부터 이렇게 빠져나와야 그게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학교나 공원이나 종교용지 안에 있는 유적들을 보관한 토지들은 사적지가 아니다. 그 주지목에 그냥 포함이 되더라.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미 모든 땅이 다 뭘까요? 잡종지예요. 27가지 많은 모든 땅들은 다 잡종. 그래서 올해 시험에 잡종지인 것 아닌 것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잡종지 잠깐 가볼게요. 우리 1번에 갈대밭 이렇게 써 있죠.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 캐고 흙 파내는 곳, 야외 시장, 공동물. 그런데 거기서요. 위에 돌 캐고 흙 파내는 곳이 잡종지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B금에 원상 회복 이렇게 써 있잖아. 아까 여러분 원상 회복 기억나시나요? 한두 달 요 이마에다가 한두 달 돌 캐고 흙 파내기 위해서 원상 복구 허가 받아서 2달 후에 다시 원상 복구 시키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아까 원상 회복 이렇게 나오면 영속성에 반했잖아. 영구적으로 돌 캐고 흙 파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들은 잡종지에서 뭐 한다? 제외돼요. 영구적으로 돌 캐고 흙 파내야만이 잡종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원상 회복 이렇게 나오면 그건 잡종지가 아니다 보시고, 꼭 2번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올해 거기 3번에 올해가 이게 추가된 거예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 부지, 공항이나 항만 시설 부지,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이런 건 다 지목이 뭐라고요? 잡종지예요. 그래서 이 잡종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요 그림이 하나 있죠. 우리 26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나눠준 자료에 26페이지 있어요? 예, 거기에 옛날에는 제가 거기 밑에 비행소년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비행소년이라고 해서 그 비행장 용지 그랬었는데, 지금 비행장 용지가 공항시설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공항시설에, 공항 안에 지금 비행장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소년 변송송이라 해가지고, 아까 우리 변전소, 송신소, 송유시설 있었죠, 그죠? 그 변송송이가 요 그림이죠, 여러분. 여기. 이 변송송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죠, 그죠? 변전소, 송신소, 송유시설. 이 변송송이가 요 밑에 보시면 공동 우물에 가서 오물과 뭐를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보세요. 저기 변송송이가 공동 우물에 가서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고, 자, 폐차, 여객 폐차. 아까 여객 자동차 있었죠, 그죠? 폐차장 있었잖아요. 그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 있었죠? 그래서 폐차, 운전도, 아까 도축장 있었죠, 그죠? 자동차 운전 안에 이렇게 소머리 그림이 있어요. 도축장 있고, 우리 야시시한, 야외 시장에서 야시시한 옷이 입었다 어깨끝 이렇게 내려드렸거든요. 옷이 이제 옆구리에 흑과 돌을 찾죠, 그죠? 예, 흑과, 예, 돌, 일진해 같아요. 돌 걷고, 실외에 있는 이렇게 수신소,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야영장 요거 지어야 되거든요. 우리 야영장이 옛날에 지금 잡종됐다가 지금 어디로 가버렸냐면, 아까 유원지. 캠프 유원지를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수신소를 공항 항만 시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공항 시설, 항만 시설과 우리 갈대밭, 요 갈대밭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나요?
예, 요것들이 지목이 다 뭐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잡종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에서 그 밑에 거기 보시면 그 소녀 변성성이가 공동 우물에 가서 우물과 쓰레기를 버리고 운전도 하면서 야시장 옷에 흙과 돌을 얻고 실내에 있는 수신소와 공항 항만 시설을 거쳐서 지나서 어디로 간다? 갈대밭. 여기 지목이 뭐라고요? 잡종지. 그래서 요 그림 하나를 여러분 여러 번 좀 보야 돼요. 그 시험에 요 잡종지인 것 아닌 것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잡종지인 것 해가지고 쭉 나왔었거든요. 잡종지인 것. 요걸 알았으면 이제 우리 하도 초반부터 했었었는데 요 그림을 정확히 여러분이 알았었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 자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예, 우리 뭐 30일에 이제 변형해가지고 요렇게 나왔었는데요. 잠깐 볼게요. 이거 보세요. 지금 거기 여러분 여기 요 자료에 24페이지 25페이지에 아니다. 25페이지가 아니라 11페이지네요. 11페이지 10페이지에 잡종지가 있죠. 그죠? 그 비행자는 그냥 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소녀 이렇게 비행자는 지금 그 공항시설에 포함됐으니까 그 비행자는 이렇게 소녀 변성송이가 공동 우물에 가서 우물과 쓰레기 버리고 여객 폐차 운전도 하면서 야sen옥에 흙과 돌을 얻고 실내에 있는 수신소 공항 항만 시설을 지나서 갈대밭으로 간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비행장 용지만 지워버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9번 문제 있잖아요. 오른쪽 페이지에. 제가 그냥 변형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 넣을 수 없었는데, 자, 잡종지인 거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이게 뭐였어요? 아까 임야 있었잖아요. 맞죠? 임야. 자동차 운전하고는 잡종지.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 이런 거 다 뭐였죠? 잡종지. 근데 아까 석유 등이 용출되는 거 있었죠? 용출되는 건 뭐였죠? 용출, 솟아나는 거. 광천지. 용출되는 거. 까먹었죠, 그죠? 예, 광천지 있었고. 야영장, 식물원, 이게 뭐였어요? 야영장, 식물원. 유원지. 물건동을 보관하는 것은? 그건 창고용지.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잡종지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면 디귿과 뭐죠? 리을. 예, 디귿, 리을이 이제 잡종지가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수목을 총 이제 28가지를 이제 배웠어요. 그럼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저 땅의 지목이 뭔지, 저 이렇게 차량 다니고 사람 다니고 이건 도로구나. 저기 집이 있으면 저 집은 지목이 대이구나. 한강 놀러 갔어요. 한강이 뭐였어요? 하천이구나. 맞죠, 그죠? 그렇게 이러면 28가지 이렇게 지목이 결정돼요. 자, 그러면 이제 64페이지 이제 가볼게요. 자, 이제 지목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자, 우리 지목이, 그 땅의 지목이 뭔지를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국가가 그 지목을 공적으로 담아준 장부가 우리가 지적 공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가 종류가 여러분이 그 토지대항, 임야대항 있고, 공유지 연명부도 있고, 대지권 등록부 있고, 경계점 잡이 있고, 지적도 임야도 있었거든요. 7가지죠. 그죠? 근데 모든 지적 공부에 그 땅에 지목이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지목은 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는 우선 지목이 이렇게 있어요. 지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중에 뒤에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 좀 이따 볼 때 거기 보면 지목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잠깐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지목 부분에 우리 교재 페이지 81페이지에 보시면 그 토지대장 나와 있죠. 예. 거기 토지대장에 이제 보면 임야대장은 똑같거든요. 그 왼쪽에 중간에 보시면 지목 쓰는 란이 있죠. 거기 구체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그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쓸 공란이 크기 때문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등록할 때는 정식명지 다 써요. 이렇게 전이면 전, 공장용지면 공장용지, 답이면 답, 이렇게 글자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뒷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그 공유지 연명부라고 써 있죠. 82페이지에. 거기에는 지목이 적혀 있지 않아요. 오른쪽 페이지에 83페이지에 대지권 등록부라고 있죠. 그죠? 여기 또 지목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럼 또 어디에 지목이 적혀 있냐면 여러분 85쪽 보세요. 그 지적도 있죠. 거기 지목들이 뭐 13전 8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뭐 452 도 이렇게 써 있어요. 어? 이 도가 뭘까요? 아까 도라는 지목이 있었지. 맞죠? 자, 여러분 뒤에 보세요. 86페이지에. 거기 임야도 있죠. 산, 일, 임 이렇게 써 있죠. 임이 뭐예요 이게? 지목이 뭘까요? 임야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도면이,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이 도면에는 이렇게 지금 지목들이 나와 있죠. 그죠? 대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잠깐 이거 보세요. 88, 9 이렇게 써 있죠. 에? 9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뭘까요? 9가? 국어예요. 아까 여러분 113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도르죠. 맞죠? 근데 아까 여러분 토지대왕에는 지목은 한 글자 썼어요? 다 써놨어요? 정심이 다 썼었죠. 학교용지면. 근데 이 도면에는 다 쓰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한 글자씩 써요. 근데 우리가 지목이 총 몇 가지 있어요? 28가지인데 그 중에서 24가지 제목은 다 첫 글자 써 있어. 아까 임하면 임 이렇게 써 있었죠. 맞죠? 자, 이번 잠깐 볼게요. 여기에 위에 그쪽에 그 위에 거기 보시고 이렇게 다 써 있는데 도는 도 아까 첫 글자 써 있죠. 그죠? 근데 다음 같은 4가지 지목은 이걸 첫 글자 쓰는 것에서 부호로 써 있다는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차문자 차장 우리가 차문자라는 게 차남 차자 그죠? 차남 차녀이잖아요. 그 두 번째죠. 두 번째 지목을 요걸 주의해야 돼요. 쓰는 4가지 지목이 나와요. 그걸 제가 우리 암기할 때 차장 천원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무슨 천원? 차장 천원. 여러분 아까요. 여러분 주차장 용지도 있고 주유소 용지 있었죠. 그죠? 그럼 둘 다 앞글자 주주 이렇게 쓰면 이게 주차장인지 주유소 용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유소 용지는 주자 써 있고 주차장이 차로 돼 있다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장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공장 용지의 장이에요. 아까 여러분 공원이 있었죠. 그죠? 둘 다 공공 쓰면 공장인지 공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은 공자 이렇게 써 있고 공장 용지가 두 번째 장 이렇게 써 있다니까. 목장 용지 아니에요? 왜냐면 목목 지목이 있는 건 없잖아. 맞죠? 이게 중복되니까 지금 두 번째는 차문자를 쓰는 거잖아요. 하나는 4개지는. 자, 그 다음에 요 학은 학교용지하고 하천하고 이게 천이 하천이에요. 학자하고 하천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학교용지는 학으로 적혀 있고 하천이 천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 원이 뭐냐면 아까 유원지 있었죠. 그죠? 아까 우리 유지 있었잖아요. 유지 둘 다 유자 쓰면 이게 유원지인지 유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지는 유로 써 있고 유원지가 뭐로 적혀 있다? 원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알겠나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다 첫 글자 쓰는데 이렇게 차장 천원만 무슨 천원만? 차장 천원만 이렇게 도면에 이렇게 등록시킬 때는 이렇게 위에 할까요? 예, 도면에 이렇게 등록할 때는 차문자로 있다. 자, 그러면 잠깐 쳐볼게요. 이렇게 문제를 물어놔요. 이것도 자주 물어보거든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지목이 뭔지 몇 번 물어요. 이게 30주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뭘까요? 주유소용지겠지. 다 첫 글자니까. 차장천원만 차문자고. 그러면 31차 있죠. 그죠? 여기 뭐예요? 여기 주차장이지. 32 공 써 있죠. 그럼 뭐예요, 이거? 공원이겠지. 34 장 써 있죠. 이게 뭘까요? 공장용지지. 맞죠? 자, 42 학 이렇게 써 있으면 학교용지. 35 천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건 하천. 맞나요? 예. 자, 46 이렇게 써 있으면 유지. 24가지 다 첫 글자라니까. 근데 자, 36 원 써 있으면 그렇죠. 유원지지, 유원지. 예? 여러분 우리가 중개사 이제 합격해가지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면 보고. 여기 아주 주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주차 시설하면 안 됩니다. 여기 주유소 여기 가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24가지는 다 첫 글자인데 무슨 천원만? 그렇죠. 예, 차장 천원만 이렇게 두 번째 글자가 돼 있다. 예,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 지금 64페이지에 적혀 있는 거예요. 64페이지 있어요? 네, 1번 볼게요. 지목을 토지대항과 임야대항에 등록할 때는 지목 명칭 전체를 기록한다 이렇게 써 있죠? 네, 근데 2번에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다음 표와 같이 지목을 뜻하는 부호로 기록하는데 첫 번째 문자인 두 문자를 기록하는 지목은 전답, 과소, 목장, 용지, 수물 해가지고 두 번째인 차 문자를 기록하는 지목은 공장, 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네 가지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거기 3번에 뭐 경계점 좌표등록부나 대지권등록부, 공유전명부는 지목이 기록돼 있지 않다. 요렇게 써 있었네요. 그렇게 기억을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66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보죠. 이제 지목까지 했죠, 그죠? 지목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땅에 경계선이 있겠지. 무슨 선? 그렇죠. 우리 경계선에 대해서 66페이지부터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 경계는 위에서 보시면 이 필지별로 요거 뭐죠? 요 경계점들 있죠, 그죠? 여기 이제 경계점들이 지금 이게 곡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직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도면에 이렇게 지적도에 등록된 선, 이걸 우리가 지적법서는 경계라고 그래요. 세로 측량을 통해서. 우리 경계 결정을 하면 세로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우리가 지상에 여러분 이렇게 울타리들이 있고 담벼락들이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실제 지상에 있는 경계고 지적법에서 말하는 경계는 이 도면상 선이에요, 선. 지상에 있는 뚝 울타리 담벼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경계 분쟁이 있을 때 이 뚝 울타리 담벼락을 유리하게 쌓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건 개인이 쌓는 거지. 그렇지만 이 도면에 등록하는 것은 국가가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등록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적법상에서 말하는 경계는 지상에 있는 뚝 울타리 담벼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민법에서 말하는 경계고 우리 지적법에서 말하는 경계는 이렇게 도면상, 이렇게 도면상 연결한 선, 이걸 이제 나중에 경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경계에 관한 여러분 밑에 판례가 하나 있죠. 66페이지에. 판례 있어요? 여러분이 땅을 샀는데요. 이렇게 있는 요 도면에 있는 경계하고 이렇게 지적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계선하고 아까 지상에 나와 있는 경계선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아까 울타리 뚝 이렇게 담벼락으로 이렇게 쌓아놨었죠. 그죠? 그때는 다 어떤 경계를 다 작업한 것을 인정해주면 이 도면상, 국가에서 이제 측량해서 옮기려 하니까 이 도면상 경계를 작업한 것을 인정해줘요. 실제 지상 경계를 작업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 지상 경계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땅 주인들이 옆에 해가지고 울타리도 더 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지상 경계 가지고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법상에서 말하는 경계는 이렇게 도면에 이렇게 지적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선을 의미합니다. 거기 지금 개념이 한번 볼까요? 자, 경계란 그 필지별로 경계점 등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선을 말한다. 따라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계는 자연적인 경계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획된 도면상의 경계를 말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경계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적 국정지원에 따라 국가가 반드시 뭘 통해서 등록을 시킨다고요? 측량. 그래서 땅의 측량을 통해서 우리 경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그 밑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67페이지. 자, 지상 경계의 결정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요거거든요.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있을 때 처음 먼저 경계를 결정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해 줄 것인가? 경계를 결정해 주는 기준이 5가지가 나와요. 거기 지금 요게 우리가 몇지 선다죠? 5지 선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우리가 주는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잠깐 여기 읽어볼게요. 경계점은 토지 합병을 위한 경계점을 결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적 측량에서 경계를 결정할 때 토지를 구획할 지형 지물이나 지상 구조물이 존재할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결정해 주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서 5가지 나오죠. 그죠? 자, 첫 번째 잠깐 보세요. 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이렇게 고조차가 없는 땅이에요. 우리 시골에 보면 전이나 답이나 논과 논 사이는 고조차가 없죠. 그죠? 그때 이렇게 논두렁길이 이렇게 2m면 이 논두렁길이 이렇게 중앙을 통해서 양필지 사이의 경계를 결정해 주게 돼 있어요. 그 이쪽은 이제 갑소유 땅이고 이쪽은 을소유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조차가 없는 토지는 구조물의 어디? 중앙.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고조차가 없는 것은 고조무중 이렇게 암기해요. 고조차가 없는 것은 중앙이다. 여러분 우리 암기상에 가지고 있는 것에 보시면
예, 그 11페이지 보실 거예요. 11페이지 15번 문제 보시면 15번에 경계에서 우선 고조 무중 이렇게 써 있죠. 예, 고조차가 없을 때는 구조물이 어디라고요? 중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고조차가 있는 토지 이렇게 저지대 땅하고요. 고지대 땅의 사이에 이렇게 경계거든요. 그래서 높낮이 차, 이 고조차가 있는 토지 이렇게 하단부예요. 무슨 부? 하단부를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줘요. 이 하단부를 해주는 이유는 만약에요. 우리 하단부를 해주지 않으면 이 저지대 사람이 갑이 밤마다 땅을 뭐 한다면 파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땅이 쭉 늘어나 버리겠지.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봉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조차가 있는 토지들은 하단부를 기준으로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 그래서 나중에 암기할 때 이렇게 고하 이렇게 암기해요. 뭐하? 고하. 근데 이렇게 도로 구고등이 있다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이 경사면이 어디냐면 이 상단부예요. 상단부를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줘요. 이 상담을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가 도로를 건설할 때 우리 국가에서 우리 도로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낙석이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럼 도로를 관리하는 그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 토지를 수용할 때도 요 위에 경사면의 상단까지 토지를 국가가 수용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조차가 없는 토지는 구조물이 어디? 중하. 고조차가 있을 때는 어디? 고하. 도로구 이렇게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다 해서 고하, 절상 이렇게 암기해요. 거기 우리 11번에 보시면 고하, 절상 이렇게 돼 있죠. 11페이지에 15번에. 암기사항에.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육지와 바다 사이의 경계. 이건 한번 첫 시간에 했는데 어디가 육지고 어디가 바다일 것이냐 이것은 최대 이렇게 만조선이에요. 무슨 만조? 만조. 이 만자가 찰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물이 많이 찼을 때를 기준으로 그 위에는 육지고 그 밑에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와 바다의 구별 기준은 최대 무슨 선? 만조. 우리 만조의 여기 반대가 여러분 간조가 아니고 한 번은 시험에 이렇게 평균이다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요. 평균도 아니고 간조도 아니고 무슨 조? 만조. 가장 많이 물이 찼을 때를 기준으로 바다와 육지를 구별해 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자, 우리 제방을 쌓고 이쪽이 바다고요. 이쪽에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이렇게 제방에 포함을 시킬 때는 이렇게 안쪽이 아니고요. 이 바깥쪽이라고 그래요. 바다 쪽 어깨 부분을 여기 이쪽을 어깨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어깨 부분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줘요. 왜냐하면 만약에 안쪽에 해주면 이 제방을 쌓은 사람이 여기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세요. 고조차가 없는 토지는 구조물이 어디다? 중하. 고조차가 있을 때는 고하. 도로 구고등이 절대무슨 절상. 바다와 육지는 최대 무슨 선? 만조선.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제방에 편식되는 안쪽 바깥쪽. 바깥쪽. 바다 쪽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아랫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 그렇죠. 어깨 부분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 주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그 내용이 여러분 67페이지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67페이지 기억 있죠? 네. 거기 높낮이 차가 없으면 구조물이 어디라고 했죠? 중하. 아까 높낮이 차가 있을 때는 고하. 도로 구고등이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절상. 고하. 그 다음에 토지를 바다에 접해는 최대 무슨 선? 만조. 마지막에 미음. 공유수면 매립지를 제방에 편입시킬 때는 안쪽 바깥쪽. 그렇죠. 바깥쪽 어깨 부분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을 해 주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뒷페이지에 여러분 그림들이 있죠. 그죠? 예, 그 그림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가로 3번이 또 조금 여러분이 좀 중요한 게 하나 나오거든요. 자, 이 가로 3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거 우리 아까 암기사항 부분 11번에 그거고요. 문제 푸는 건데, 자, 보세요. 우리가 땅을 여러분 분할해서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큰 땅 잘 팔리면 안 돼. 저기, 잘 안 팔리죠, 그죠? 그럴 때, 이렇게 측량을 통해서 아까 분할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이게 만약에 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 이렇게 건축물이 관통하게끔 땅을 분할해서 팔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쪽은 요쪽 갑상이고, 이쪽은 을땅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할할 때는 그 매매 등을 통해서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이 있을 때는 지상 건축물이 관통하게끔 분할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 건축물이 관통할 수 있는, 관통하지 도면상 관통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지. 지금 몇 가지니까? 네 가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돼. 근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네 가지 경우는 이제 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제가 이제 우리 암기할 때 공사 개판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개판? 공사가 개판되면 걸릴 수도 있다. 공이 뭐냐면 공공사업이에요. 이런 보세요. 우리가 도로 같은 걸 확장할 수도 있죠. 그죠? 도로 같은 걸 확장할 때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러면 도로 확장해서 걸리면 뭐 이렇게 삐뚤삐뚤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도로 같은 걸 확장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도면상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실제 걸리면 다 이 땅들을 다 뭐 해야 되면 우리 수용해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도로 같은 걸 확장하기 위해서는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신도시 만드는 거죠. 그죠? 우리 신도시 만들 때도 반듯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신도시도 만들 때 뭐 여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새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분할할 때도 걸릴 수 있고, 이것도 공법을 배울 텐데, 도시군 관리 계획선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도로 같은 걸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이렇게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도 걸릴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법원에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 받았더니 이쪽은 갑이고 이쪽은 을이다.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별 소유자들이 땅을 사고 팔 때, 매매 등을 통해서 사고 팔 때는 걸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렇게 공사가 개판되면 이렇게 공공사업이나 법원의 판결, 이건 수백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 이때는 걸릴 수도 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공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판결 등을 통해서 분할할 때 걸려서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걸릴 수 있다. 근데 아까 매매 등을 위해서 팔 때는 걸려서는 안 된다.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경계는 아까 고와 절상 있었었나요? 그죠? 지금 공사 개판 있죠. 그죠? 요거 알으면, 자, 하나만 더 알으면 되는데요. 자, 그 부분까지 조금 해볼게요. 자, 그 가로 4번에 보시면, 거기, 여러분 가로 3번에 보세요. 좀 걸릴 수 있는 것이죠. 법원에 뭐라고 되죠? 확정? 판결. 두 번째는 무슨 사업? 공공사업. 세 번째는 또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또 네 번째는 국회법에 따라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그래서 그 계획선 이렇게 줄치시고 도시개발사업 줄치시고 공공사업 줄치시고 판결 이렇게 줄치시면 되겠죠. 그죠? 이때는 걸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일단은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가로 4번도 조금 중요한 건데요. 요게 지금 계속 나오다가 우리 안 나온 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책도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안 써 있네요. 요거는 그냥 여기 지금 많이 안 써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볼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7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73페이지. 자, 이제 경계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면 그 땅에 이제 뭐가 나오죠? 면적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면, 근데 우선 이 면적은 아까 우리 경계는 세로 측량했죠. 그죠? 그럼 면적도 세로 뭘 통해서? 측량. 측량을 통해서 이제 면적이 등록하는데, 여러분 땅이 이 경계선은 이 지적 공부 중에서 이렇게 도면에만 있어요. 어디에만 있다고? 도면에. 지적도나 임야도에만 여러분 땅에 경계 있지, 다른 뭐 이 토지대장 이런 데에는 경계가 없어요. 임야대장에는. 도면에만 여러분 땅에 경계가 적혀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 땅의 면적은 어디에만 있냐면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어요. 다른 데에는 여러분 땅에 면적이 없어요. 그 토지대장과 이렇게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면적의 등록 단위가 지금 평이에요,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 이게 76년도 전까지는 평이었었어요. 지금 우리가 1976년도고 지금 2020년인데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평수죠. 그죠? 지금 50년 전에 바뀐 거예요. 이게 평이 제곱미터로 바뀐 게. 근데도 지금도 몇 평이 사느냐 아파트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다 제곱미터. 그게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평을 지금 우리 제곱미터로 이렇게 등록되는 단위가 있어요. 평에다가
400을 곱해서 121로 나누면 이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곱미터가 나오는데 한 평이 3.3058 제곱미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또 거꾸로 중개사무소 가면 이렇게 제곱미터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몇 평인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곱하면 돼요. 제곱미터에다가 120을 곱해가지고 400을 나누면 이게 평이 나오거든요. 요거 이렇게 산출하면 한 0.302가 나와요. 그 0.3 곱하면 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디 갔더니 이렇게 80제곱미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몇 평이에요? 38이? 그렇죠. 한 24평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상식적이 시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지금 평이다 제곱미터다. 제곱미터다. 그리고 요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요거 서류 잘 나와요. 지금 여러분 땅의 면적은 지적 공부 중에서 어디에만 있다? 토지대항하고 임야. 시험에 뭐 두 번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었잖아.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게 있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게 있었잖아. 거기에는 면적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토지대장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수평 면적이 등록된다 이러면 X예요. 여기에는 면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땅의 면적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토지대항과 그렇죠. 아까 그 토지대항과 요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나와 있지 다른 데는 면적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표현이 지금 73페이지에 있죠. 그죠? 자 면적은 지적 측량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상의 넓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 이번에 면적의 등록단이 있어요. 자 면적은 제곱미터로 하고 따라서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는 등록할 토지의 면적은 평 대신에 지금 제곱미터로 한다. 면적의 측정 기계는 지금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 안 볼게요. 나중에 이 면적을 이렇게 측정하는 여러분 기계들이 있어요. 면적을 측정하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4번을 조금 기억해야 돼요. 그 면적 측정 대상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토지는 새로 측량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사유들이 한 7가지 나와 있죠. 맞죠? 근데 좀 이따 보시면 여러분 면적을 새로 측정하지 않는 사유들이 또 있어요. 자, 주위에서 여러분 잠깐 먼저 보세요. 제가요. 아까 여러분 우리 4가지 배우셨잖아요. 우리 지금 뭘 배우죠? 지번하고 지목하고 경계하고 면적. 이게 지금 4가지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지번 배웠고 지금 지목 배우고 오늘 좀 전에 경계 배웠고 지금 면적 배우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걸 국가에서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요거는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등록시켜요. 아까 그 지목이 그게 집 젖어 있는지 밭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등록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땅의 경계 면적을 등록하려면 땅을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측량. 아까 측량 기자들이 나와서 측량해서 이렇게 등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측량해서 면적을 등록시키는 사유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몇 가지만 볼게요. 중요한 것만 먼저 잠깐 볼게요. 아까 우리 측량은 뭐와 그 땅에 뭐와 뭐를 구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죠? 경계와 면적. 아까 여러분 우리 지번 변경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아까 지축행 지번 비율이 어디 있었나? 여기 안 나와 있나? 아까 여기 그림을 가서 아까 우리 지번 비율이 완전히 불구축해서 지번을 새로 규칙으로 바꿔놓은 게 아까 지번 변경이 있었잖아. 그거는 새로 측량하지? 않죠. 번호만 바꾸는 거지. 부번된 거 다 빼버리고. 아까 기억나시죠? 그림? 맞죠? 그래도 또 여러분 아까 지목이 바뀔 수 있죠. 그죠? 지목이 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잖아. 자, 우리 7번 집 밭에다가 집 줘버리면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뀌어요? 대지로. 이쪽 안 나오네. 자, 그림에. 여기다가 전에다가 집을 줘버리면 대지로 바뀌죠. 그죠? 그 터에다가 그냥 집만 지은 것 뿐이지. 일단 경계 면적 바뀌지? 아니요. 경계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그러면 새로 지번을 변경시키다든지 지목을 변경하더라도 측량할 필요가 없어. 이것들은 새로 면적 측정하는 사유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우리 합병이라고 나오거든요. 뭐죠? 합병. 합병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죠. 여러분 30 전하고 31 답 전 합병할 수 있죠. 맞죠? 그리고 아까 면적
경기를 새로 구하기 위해서 측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도면상에 이 합병시키는 토지들은 경기를 이렇게 지워버려요. 면적은 아까 우리 토지대항에 나와 있는 면적은 그냥 합산만 시키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땅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새로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새로 면적 경하는 게 아니에요. 합병된 토지는. 그래서 보시면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 이런 것은 새로 측량해서 면적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이거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거 봤죠? 맞죠? 아까 400을 곱해서 120일로 나눴잖아요. 그건 측량해서 등록시켰을까요? 계산기에 두드렸을까? 그건 계산기에 두드렸겠지. 그건 새로 측량해서 면적 결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근데 나머지 요거 복원 측량 이것들은 나중에 할게요. 그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새로 나머지 토지들은 다 새로 측량해서 이제 면적을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규 등록 토지 있죠? 신규 등록 토지가 뭐예요? 바닷가 매립한 거죠. 이거 그냥 그림이 안 나와서 위에 그림을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바닷가 매립한 토지 새로 다 필지들 면적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되겠지. 새로 없던 토지들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등록 전환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임야에다가 집을 줘버리면 그 땅이 임야도인 땅이 지적도로 가죠. 그러면 땅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임야도인 조그맣던 축척이 큰 축척으로 가니까 새로 이렇게 축척이 바뀌어버리면 땅이 새로 면적을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등록 전환 토지도 새로 필지의 면적을 새로 측정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땅을 나누는 게 뭐죠 아까? 분할. 그럼 분할된 토지도 새로 필지의 면적을 다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신도시 있었죠. 그죠? 지금 삼성 신도시 다 불도저 저기 포크레인에 밀고 새로 필지별로 다 면적 새로 측정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로 다 측량해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지금 새로 측량해서 면적을 결정한 사이가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우리 시험에 우리 책에 안 나와 있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 공시법들 2차 과목들은 지금 올해 때부터 1월 달부터 쓸 수도 있겠는데 뭐냐면 요약집이 나와요. 요약집. 그 요약집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지금 이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어떤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체크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때 더 자세히 좀 보기로 하고 지금 오늘 보세요. 가로 4번에 잠깐 가볼게요. 그 가로 4번에 보시면 면적 측정 대상 해가지고 지적공부 복권이 있다 보기로 하고 2번에 무슨 등록서 있죠? 신규 등록. 3번은 무슨 전환? 등록 전환. 4번 분할. 5번 축적 변경. 6번 안 봐도 돼요. 7번이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써 있죠? 이런 필지들은 새로 다 측량해서 면적을 구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두 가지만 써놓으세요. 지목 변경하고 합병. 그거는 새로 측량해서 면적 구하는 사유가 아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지목 변경과 합병입니다. 근데 지목 변경과 그 합병은 새로 측량해서 면적을 구하는 사유들이 아니다. 그거 보시고 이제 뒷페이지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자, 가로 5번 보세요. 가로 5번에 면적 측정의 대상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면적의 결정 및 끝수 처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요. 좀 전에 우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여러분 면적이 적혀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근데 이 면적을 이제 국가에서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등록을 시킬 때 이 정수 단위까지 이렇게 75 이렇게까지 등록을 시킬 것인지 소수점 한 단위 75.6 요렇게까지 이렇게 등록을 시킬 것인지에 따라서 이 등록할 것인지는 이 땅이 땅값 비싼 대도시 땅이냐 땅값 비싼 이렇게 시골 땅에 따라서 달라요. 그게 뭐에 따라 다냐면 도면에 이제 축척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 축척은 우리 실제 거리를 축소해서 올린 거리 비율이 우리가 축척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축척을 나중에 이제 볼 때 여러분 500분의 1하고 자 600분의 1 생각하고 여러분 더블 생각하면 좋아요. 500분의 1 더블이 얼마죠? 1000. 500이 더블이 1000이지. 맞죠? 그 더블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뭐죠? 택시 타면 더블 줄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누가 제일 먼저 했다고 그러냐면 그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전유성 씨인가? 코미디언. 그 전유성 씨가 제일 먼저 썼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유성 씨가 그 전에 어디야?
영등포에서 이렇게 자기 이제 그 코미디 하고 나서 어디 자기가 집까지 가려는데 차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 택시들이 워낙 연말이니까. 그래야 자기가 손을 들고 따블 이렇게 돼. 그랬더니 차 와서 금방 쓰더래. 그래가지고 차까지 갔어요. 저 집까지. 그래가지고 기사님이 따블 뭐 2,000원 나왔으면 뭐 10,000원 나왔으면 20,000원 주세요. 그랬더니 정유선 씨가 그래. 나는 맨날 저기 택시 붙잡고 그러면 따블 그런다고. 그렇다고 자기가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따블 2배잖아요. 그죠? 자, 500의 따블이 얼마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 한번. 지적도 축적인 건 아니고 2년 전에 나왔다니까요. 500의 따블 1,000. 600의 따블 1,200. 1,200의 따블 2,400. 여러분 여기 보면 1,500분이나 2,000분이 없어요. 지적도 그릴 때 7가지만 축적이거든요. 그리고 3,000 있고요. 3,000의 따블 6,000. 그래서 되게 1,200분의 가지 옛날에 일제 때 많이 썼고요. 이마드는 축적이 2가지뿐이에요. 3,000하고 6,000. 다른 축적은 없어요. 근데 요 지역 지금 100단위 지역이죠. 그죠? 요 지역은 대도시 땅의 축적이거든요. 요 지역은 땅값이 비싸서 소유점 한 단위까지 등록시켜요. 그렇게 1,000단위 지역 있죠. 그죠? 이건 시골 땅의 축적이에요. 그 여기는 최소 등록단위니까 이렇게 정수 단위, 자연수까지만 등록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측량하면 끝수가 나오는데 이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반 산수는 여러분 4, 4, 5, 2 펀다 그러거든요. 4, 4, 5, 2 펀다는 얘기는 뭐냐면 4 다음에 5면 올리는 거죠. 그죠? 근데 면적은 4, 4, 5, 2 펀면 면적이 늘어나요. 그래서 5, 4, 5, 2 펀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건 말 필요가 없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100제곱미터다 보세요. 여기 65.455, 34.55 이게 더하면 100이죠. 맞죠? 네, 그럼 만약에 뭐 4, 4, 5, 2를 한다 보세요. 아 이쪽 그냥 여기 똑같게 할까요? 똑같은데 여기 정확하게 65.4 자 35.5 여러분 지금 100 맞죠? 100 맞죠? 그죠? 근데 만약에 4, 4, 5, 2 보면 4 다음에 5면 올린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이게 얼마 될까요? 65. 35는 5는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36. 그럼 100이 넘잖아. 일반 산수 경계하면. 이건 그냥 알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일반 산수. 그래서 4, 4, 5, 2분 하지 않고 5, 4, 5, 2 본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돼요. 구하는 다음 숫자를 봐요. 이 다음 숫자가 5를 초과하면 있죠. 그럴까요? 5를 초과하면 올려버려요. 근데 5 미만일 때는 버려요. 근데 여기 이제 5, 4, 5, 4 보였는데 5일 때 문제예요. 5일 때 그때 앞숫자를 봐요. 앞숫자가 짝수나 0이면 0이나 짝수면 버려버려요. 홀수는 올려줘요. 그래서 홀의비는 더해준다 그런 얘기인데 불쌍해서 자 이런 거예요. 잠깐 요 부분 보세요. 자, 요 지역에 이런 데서 요 얘기거든요. 새로 측량했더니 요 1000분의 지역이 있고 자 여기 이제 500분의 1, 600분의 1 지역이 있다 보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신도시 땅은 비싸죠, 그죠? 그 지역은 축척과 관계없이 이렇게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해서 등록시켜요. 그럼 요 지역이 1000번의 시골 땅이세요. 여기는 아까 정수 단위까지 구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자연수까지 구해가지고 토지 대항에다가 국가가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해서 올려놓을 때 그 다음 숫자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숫자가 5 미만이죠. 4, 3, 1은. 그럼 이걸 버려요. 그래서 123 이렇게 등록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를 다음 자 5를 초과할 수 있죠. 그죠? 6, 7, 8, 9는 5를 초과하잖아요. 그죠? 그럼 올려요. 그럼 124.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자가 5죠. 5. 그때 앞자를 보는 거예요. 앞자가 홀수잖아요. 그죠? 홀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홀입이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올려요. 근데 0이나 짝수죠. 그죠? 0이나 짝수일 때는 다음 자를 이렇게 버려서 등록을 시켜요. 응?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은 여러분 지금 5, 2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맞죠? 이게 5, 2가 5인 경우냐 5를 초과한 경우냐 이거든요. 뭘 것 같아요? 5를 초과한 경우예요. 5인 경우는 뒤에 5, 0, 0 이렇게 끝난 게 5인 경우라니까요. 그럼 요거는 뭐와 똑같으냐면 6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앞자를 볼 필요가 없어요. 앞자를 볼 때는 5일 때 앞자를 보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무조건 올려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12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지역을 산출했더니 한 필지가 0.1 미만이에요. 그 0.7 이렇게 1 미만일 때는 최소 등록 단위를 토지대항에 1제곱미터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500분의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능분 지연적은 0.1까지만 더하는 구한다는 공식만 다르지 나머지 공식은 똑같아요. 소유점 한단위까지 구한다. 자,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 소유점 한단위까지 구해서 토지대항에다가 올려놓는다 그 얘기죠. 그죠? 그때 그 다음 숫자를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숫자가 5 미만이면 뭐 했고요? 버리고 5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고요? 올리고. 맞죠? 근데 다음 숫자가 5인 경우죠. 5인 경우. 그때 앞숫자를 본다니까? 앞숫자가 홀수면 어떻게 했고? 올렸고. 0이나 짝수면 어떻게 했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 보세요. 5, 3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이건 5인 경우다. 5를 초과한 경우다. 그럼 앞숫자 볼 필요가? 없어. 이제 무조건 올려야 돼. 초과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7 이렇게 돼. 그리고 요적을 산출했더니 한 필지가 너무 작아서 0.1 밀만 이렇게 0.05가 나오면 최소 등록 단위는 0.1로 이렇게 등록을 시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그냥 공식만 알으면 되는데, 거기 문제 한번 잠깐 가볼게요. 페이지, 여러분 보세요. 페이지. 그 76페이지에. 예제 문제 있어요? 네, 예제 문제. 잠깐. 자,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 지역 내에 신규 등록할 토지의 면적을 측정할 때는 계산한 값이 325.5일 때 토지량에 등록할 면적은 얼마냐 물어봤죠? 예? 지금 325.5일이죠? 자, 잠깐 줘볼게요. 이 지금 600분의 1 지역이죠, 그죠? 그럼 이거 어디까지 구했어요? 정수 단위까지 구했어요?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했어요? 그 여기까지 구하는 지역이지. 맞죠? 그 다음에 다음 자를 보잖아. 그죠? 다음 자가 5, 1이잖아. 그럼 5를 뭐 하는 거죠? 초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올려야 되겠지. 그럼 얼마예요? 325.6.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올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내년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요게 면적 산출하는데. 자, 여러분, 2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경이라는 측량 방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경이라는 측량 방법은 이 나중에 경도 의도 가지고 측량하는데 측량값이 좌표로 넣어서 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 표현이. 나중에 그건 더 설명한 다음에 할게요.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놓고 우리 삼성 신도시 땅이다. 그 얘기죠. 그죠? 자, 면적을 한 필지에 측정했더니 730.45가 나왔네. 토지대항에 등록할 면적 얼마냐 물어봤죠. 맞죠? 그러면 이거 여기는 지금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니까 어디까지 구한다? 여기까지 구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다음 숫자가 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앞숫자를 보여야 되지. 올 때. 맞죠? 앞숫자가 지금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버리죠, 버리. 그 얼마예요? 730.4 이렇게 되지. 무슨 말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이 이렇게 나왔어요. 1200분의 1 지역이다 보세요. 1200분의 1 지역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730.45가 나왔네. 토지량에 등록할 면적은 얼마일까요? 730이겠지. 여기는 정수 단위까지 구하잖아. 여기까지 구하는 지역이지. 그 4, 5는 5 미만이지. 그럼 버려야 되겠죠. 5 미만이니까. 무슨 말 알겠나요?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인지는 문제에 나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정수 단위인지 소유점 한 단위까지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거 줘야 돼요. 이걸 줘야 돼요. 먼저 구할 게 앞자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5 미만인지 5를 초과한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5 미만이면 뭐 했고? 버리고. 5를 초과하면 올리고. 근데 미만도 아니고 초과도 아니고 5일 때, 뭐일 때? 5일 때 그때 앞숫자를 보는 거야, 앞숫자. 이해하겠죠? 예, 앞숫자가 홀수면 더해줘요. 호랩이 불쌍해서 더해줘, 올려줘. 0이나 짝수면 버리는 거예요. 앞숫자가 0이나 짝수.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요거 뭐 어렵진 않잖아요. 요거 정수 단위야, 소유점 한 단위까지냐, 그것만 하시면 되고. 여기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데, 그걸 좀 쉬었다 할게요. 이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있나? 그 문제가? 예, 그 13페이지에 15번 문제 잠깐 가보죠.
요게 27회 때문에 나온 문제잖아요. 15번 문제 있어요? 예. 자, 경계점 좌표 등록 요거에 13페이지에 15번 문제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한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산할 값이 1029.551이 써 있죠. 그때 토지 대장에 등록한 면적은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죠. 얼마일까요? 응? 1029.6이지. 이거는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니까 우선 정수 단위까지 구해요.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하는 지역이에요.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하는 지역이지. 근데 그 다음 숫자가 51이죠. 그죠? 이건 5를 뭐 하는 경우죠? 초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올려야 되겠지. 그러면 얼마야? 1029.6이 되겠죠. 맞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그거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면적까지 지금 배웠죠. 자, 그럼 오늘 지금 여러분 지목 배웠죠? 맞죠? 지목은 아까 우리 용도에 따라서 뭐 붙여줬잖아요. 그죠? 여기 뭐 철도용지인지 주유소용지인지 주차장용지인지 우리 잡종지까지 쭉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시나요? 좀 쉬었다가 할 텐데 지목을 토지대항에 적을 때는 정식 명칭 다 적었죠. 그죠? 근데 도면에 적을 때는 정식 명칭 다 적으면 복잡해지니까 24가지는 첫 글자 적었었잖아. 근데 두 번째 차 문자 적는 4가지가 아까 있었잖아요. 무슨 천원? 그렇죠. 차장 천원. 차가 뭐였죠? 주차장. 장은 공장. 천은 하차. 원은 유원지. 그것만 4가지. 이거 차 문자고 나머지 다 첫 글자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우리 도면에 우리 경계선을 결정할 때 고조차가 없는 토지는 구조물의 어디? 중앙. 고조차가 있을 때는 고하. 도로 고지 파에 있는 부분 절투면 절상. 바다와 육지는 최대 만조선 그런 얘기고요.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제방에 편식할 때는 안쪽, 바깥쪽 어깨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땅을 매매 등호에서 분할할 수 있었죠, 그죠? 거기에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관통하게끔 경계를 분할해서는 안 돼. 근데 아까 공사가 개판돼 버리면 무슨 개판? 공사, 공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대단지 사업을 위해서 분할하든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분할할 때는 걸릴 수도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 자, 우리 면적. 우리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는 게 면적이죠. 그죠? 그 면적은 대부분 세로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결정한다. 그래도 신규 등록 토지, 뭐 등록 전환 토지, 분할 토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토지 다 세로 측량해서 필지들을 면적을 결정한다. 근데 우리 아까 지목이 바뀌든지 합병 이런 것들은 세로 측량해서 면적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을 토지 대항에다가 국가가 등록시킬 때 최소 등록 단위를 정수 단위까지 구할 것인지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할 것인지는 그 땅의 대도시 땅 축척이 정밀한 대도시 땅이냐 시골 땅이냐 축척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1000분의 1 지역은 정수 단위까지만 구해서 등록시킨다. 근데 500분의 1과 600분의 1과 여기 신도시 땅들은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해서 등록을 시키더라. 그때 그 등록시킬 때 우리 5452라 다음 자를 봐서 그 다음 자가 5 미만이면 뭐 했고? 버리고 5를 초과하면 어떻게 했고? 올렸고. 근데 5일 때 앞자 봤죠, 그죠? 앞자가 홀수면 어떻게 했고? 올리고 홀입비는 더해줬잖아. 0이나 짝수면 어떻게 했고? 그렇죠, 버렸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4가지가 결정됐죠, 그죠? 그럼 쉬었다가 요게 결정되면 요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그 이걸 정보를 국가에서 담아두는 장부가 있었잖아요. 사람의 호적을 담아두는 장부를 호적부라든지 토지의 호적을 담아두는 장부로 지적 공부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7가지 지적 공부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죠? 좀 쉬었다가 하나씩 더 배우겠습니다.